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값이 100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송파구와 용산구도 하락 전환했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4주째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동건 기자, 서울 아파트값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4주 연속 축소됐고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값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넷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0.11% 올라 상승폭이 한 주 전보다 0.04%포인트 줄었습니다. 상승폭은 줄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5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서구가 0.23% 오르며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종로구, 동대문구, 영등포구가 0.21% 올랐습니다. 반면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값은 떨어졌습니다. 강남구가 0.06%, 송파구가 0.03%, 서초구가 0.02% 하락했고 용산구도 0.01% 하락했습니다. 강남구 서초구 아파트값은 지난 2024년 3월 둘째 주 이후 100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송파구는 2025년 3월 넷째 주 이후 47주 만에, 용산구는 2024년 3월 첫째 주 이후 101주 만에 각각 하락 전환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단지에서 하락 매물 거래가 체결되는 등 지역 단지별로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선호도 높은 대단지,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지속돼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경기 아파트값은 0.1% 상승해서 오히려 0.02%포인트 오르며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특히 용인 수지구가 0.61% 오르며 11주 연속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인천의 경우 직전주 대비 0.02% 올랐고 수도권 전체로는 0.09% 상승했습니다. 지방 아파트값은 0.02% 상승했고 전국 아파트값은 0.05%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오동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과 K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와 한국 리서치가 지난 23일에서 25일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전국지표 조사를 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운영을 긍정평가한 응답자는 67%로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4%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같은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부정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5%포인트 하락한 25%였습니다. 정당별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45%, 국민의힘은 17%를 기록했고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로 나타났습니다. 또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직무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43%, 잘못하고 있다는 42%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경우 잘하고 있다는 23%에 그쳤고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62%에 달했습니다. 최근 판결이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형량인 무기징역에 대한 인식조사에선 죄에 비해 가볍다는 의견이 42%, 적절하다가 26%, 무죄임으로 잘못됐다가 23%를 차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전국지표조사 NBS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을 기만극이자 졸작이라고 비난하며 남북대화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향후 5년간의 대내외 정책을 결정한 노동당 9차 대회를 통해 내놓은 메시지인데 이 북미 관계에 대해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 19일 개막한 9차 노동당 대회가 7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폐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대회 기간 중엔 내부 결속에 집중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측과 미국을 향해 밝힌 메시지도 폐막과 함께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먼저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가장 적대적인 실체로서 상론할 일이 없고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며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의 현 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자 졸작이라고 깎아내리면서 한반도 비핵화 간판 밑에 우리의 무장해제를 획책하는 위해로운 존재라고 불신도 드러냈습니다. 상황에 따라 선제 공격을 포함해 모든 물리력 사용이 가능하다면서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불가역적 핵 보유국으로서 가장 적대적인 국가인 남한과는 영원히 결별하되 필요시 압도적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역대급 호전적 대남 선언입니다. 이처럼 남북 대화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미국에 대해선 대화 여지를 남겼습니다. 최강경 자세를 대미 정책 기조로 견지하겠다면서도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를 존중하고 적대시 정책을 처리한다면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청와대는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재확인한 북한에 대해 안타깝다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갈 것임을 밝힙니다. 북한은 9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대내외 정책 집행과 영토 조항 신설 등을 위해 조만간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정원입니다. 네, 어젯밤 서울 반포대교에서 달리던 SUV 차량이 불꽃을 일으키며 추락해 아래 도로를 달리던 차량을 덮쳤습니다. 차에서 약물과 주사기가 다량 발견됐는데 운전자는 경찰에 약물을 투약한 뒤 차를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사고 당시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어젯밤 8시 40분쯤 반포대교 북단에서 방변북로 구리 방향으로 달리던 포르쉐 SUV 차량이 다리 난간에 들이받고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다리 밑에서 자전거를 타던 목격자는 두 차례 굉음이 들리더니 잠시 뒤 검은 물체가 다리 너머로 떨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쾅 소리가 나더니 위에서 뭐가 막 빙글빙글 돌면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와 하고 있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차가 이제 떨어져서 이제 뒤집혀져 있더라고요. 네, 화면을 보면 피해가 상당히 컸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반포대교에서 추락한 차량은 강변북로를 지나 한강 둔치 위에서 뒤집힌 채 발견됐고요. 부서진 교량 시설물 파편까지 떨어져 강변북로를 주행하던 차량 3대가 잇따라 파손되는 2차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40대 남성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도 크게 파손됐습니다. 추락한 차량을 몰던 30대 여성도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던 거죠? 네, 차량 내부와 추락 현장 주변에서 진정 마취용 약물과 일회용 주사기가 무더기로 나온 건데요. 저희 취재진이 현장에 가보니 바닥에 프로포폴이라고 적힌 약병과 일회용 주사기가 상자채로 널브러져 있었고 하얀 약물이 채워져 있는 주사기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이 여성을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여성은 오늘 조사에서 약물을 투약한 채 차를 몰았다고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 성분 분석을 의뢰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엔비디아가 깜짝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뉴욕 증시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는 4분기 매출 98조 원을 기록하며 또다시 역대 매출액을 경신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뉴욕 증시 마감 후 발표된 엔비디아 실적은 이번에도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4분기 매출액 681억 달러, 우리 돈 약 98조 원으로 예상치인 662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핵심 사업인 데이터 센터 매출이 623억 달러로 전체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연간 매출액도 전년 대비 65%나 오르며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더 주목된 건 1분기 전망입니다. 최대 795억 달러 매출을 제시하며 월가 예상치인 728억 달러를 크게 상회한 겁니다. 엔비디아는 다만 중국 시장 실적은 추산치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H200 칩의 중국 수출을 허용했지만 중국 정부 규제로 아직 중국 내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젠슨 황 CEO는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에이전트형 AI가 확산하면서 데이터 센터 수요가 더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f you take that into consideration, you'll come to the conclusion that in fact what is left over to fuel that revolutionary agentic AI is not only substantially less than you thought and all of it justified.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선 반영되며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엔비디아 주가는 AI에 대한 기대감이 지나치다는 우려와 함께 시간외 거래에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시총 5조 달러인 엔비디아에 요구되는 건 좋은 실적이 아니라 완벽한 실적이라며 적자는 부담감을 극복해야 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